네, 좋습니다. 그러면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대학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들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토플 시험은 여러분들이 입학 지원할 때 필요한 영어 능력 점수이고요. 저희는 이제 토플 시험을 프리미어 테스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입학 사정에 사용되는 영어 시험 중에 100% 아카데믹 콘텐츠로 이루어진 시험이 저희 토플 시험이 유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토플 시험을 보고 저희 네 가지 영역,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네 가지 영역을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을 보면 이 점수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유학을 가서 아카데믹한 환경에서 얼마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 그걸 객관적으로 대변해주는 정확한 지표가 바로 토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토플 시험은 시험장 방문해서 보시는 시험 옵션이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직접 시험장으로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이거나 대중교통을 활용을 해서 이동을 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도 똑같이 토플 IBT 시험을 볼 수 있는 옵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홈 에디션과 이제 시험장에서 직접 보는 시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관련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을 보는 여러분들이 뭐 난이도라든지 시험이 구성이 되어 있는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시험을 이제 보는 컴퓨터 화면 모든 것들이 시험장에서 보는 시험과 집에서 보는 시험이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심지어 이제 뭐 시험 채점을 하고 점수가 나오는 과정도 똑같고요. 그리고 응시 비용도 똑같으니까 이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어디에서 보는가 그리고 어떤 컴퓨터 단말기를 보는가를 사용해서 시험을 보는가가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 가면은 장점이 뭐냐 하면 이제 시험장이 이제 내가 시험을 볼 때 필요한 모든 환경의 세팅이 이제 시험센터에서 다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몸만 가서 시험에만 집중하면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감독관 분들, 선생님들이 시험장 안팎에 계속 계시면서 혹시 이제 시험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면 도와줄 사람들이 내 눈앞에 바로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집에서 보는 홈 에디션 같은 경우는 이제 내 방에서 이제 보통 독립된 공간, 그러니까 문을 닫을 수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이제 있을 때 볼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내가 조용히 집중해서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보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해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은 애톰 시험을 보기 위해서 내 컴퓨터가 적절한 사용을 갖췄는지를 다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내가 애톰 시험 보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 쉽게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제 다만 이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장비는 아니고 준비해야 되는 건 이제 메모를 할 때 필요한 좀 메모판이 필요한데요. 시험장에 가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네 가지 영역을 보면서 이제 노트 테이킹을 할 수 있도록 종이와 연필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집에서 시험을 보실 때는 종이와 연필을 사용해서 메모를 하실 수는 없고요. 여러분 화이트보드 그 노트 사이즈로 이제 다이소 가면 구매 가능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클리어 파일 사이에 종이를 끼우고 클리어 파일 위에다가 메모를 하신 다음에 이제 지울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 옵션을 사용해서 노트 테이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애폰 에디션 준비하시면서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그러면은 이제 시험장 같은 경우는 감독관이 내 앞에 있어서 이렇게 손을 들면 바로 와서 도움을 주시는데 애톰 에디션은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이런 걸로 굉장히들 많이 궁금해 하세요. 애톰 에디션에서는 저희 온라인 감독관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웹캠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장면이 라이브로 온라인 프록터 감독관이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 보는 장면이 계속 녹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문을 들어서 온라인 감독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채팅 기능도 있어서 온라인 감독관에게 채팅으로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모든 것들은 이제 시험장이나 애톰 에디션과 똑같이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나에게 더 맞는 옵션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시험장을 선택해서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되면, 저희 4가지 영역을 모두 하루에 응시를 하셔야 돼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토플 시험은 이제 100% 아카데믹 컨텐츠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리딩 영역에 보면 이제 지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지문은 실제로 어디에서 저희가 발췌를 하냐 하면, 학부생들이, 원론 수업에 들어가서 보는 텍스트북에서 가장 많이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이제 어드밴스 클래스가 아니고 원론 수업에서 내용을 발췌하는 이유는 원론 수업의 교재 같은 경우는 사전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 어떤 특정 과목에 들어가는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정의를 하거나 어떤 categorize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보통 지식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가장 많이 쓰여진 글들이 원론 수업의 텍스트북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 수준의 어휘 능력과 구문 이해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리딩 패스지는 그렇게 원론 수업의 텍스트북에서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자, 리스닝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이 캔버스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닥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리스닝에 좀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문제로는 서비스 인카운터라고 하는데 뭐 기숙사에서 사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 도서관에서 뭐 책을 찾는데 사서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 같은 것들이 가장 쉬운 문제로 나올 수 있고요. 뭐 수업 끝나고 나서 친구랑 할 수 있는 내용, 교수님과 나누는 대화 같은 게 캠퍼스 컨버세이션 문제로 쉽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길게 어렵게 들어야 되는 lecture question 같은 것도 리스닝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딩과 리스닝은 다 객관식으로 되어 있고요. 리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복수의 답안을 선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반점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리스닝은 부분 점수가 없고 모두가 1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딩과 리스닝 객관식으로 다 마치고 나시면요, 브레이크가 있어요. 이 10minute 브레이크는 모두가 반드시 취해야 하는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험장에서 나가셔서 쉬는 시간을 취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애톰의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10minute 브레이크가 주어진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피킹 같은 경우는 4개의 테스트가 있고요. 스피킹과 라이팅이 다 이제 integrated question과 independent question이 있어요. independent question 같은 경우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아니면 에세이를 작성을 해보세요.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데, 나머지 integrated question은 통합, 영어, 활용 스킬을 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어떻게 출제가 되냐라고 하면 일단은 여러분에게 listening prompt가 주어집니다. 어떤 강의 일부분의 내용을 듣고요. 그 내용과 같은 소재,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reading passage를 주어줍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방금 여러분이 듣고 읽은 내용을 비교해서 무엇이 다른지 서술을 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integrated questio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일단 들을 때도 집중을 해서 노트 테이킹을 해야 되고, 그것과 비교해서 또 리딩 지문을 또 보고, 그거에 베이스로 또 에세이를 쓰거나 또 스피킹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는 이유는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유학 가서 닥쳐서 해야 하는 daily situation이기 때문이에요. 수업 들어가기 전에 교수님이 주신 reading assignment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걸 베이스로 수업을 들어야 되고, 교수님이 뭐 들은 내용, 어제 읽어온 에세이와 오늘 비교한 내용을 갑자기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면 그거에 내가 발화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오늘 수업을 끝나고 갑자기 팝업 퀴즈를 낸다고 하시면서 에세이를 쓰라라고 하면 읽었던 내용, 오늘
배운 내용, 내가 노트 테이킹 한 거 베이스로 에세이 급히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학 가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태스크를 잘 완수할 수 있는지,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게 토플이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이제 어쨌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인테그레이티드 퀘스천이 어려운 건 그만큼 그런 실력들, 이렇게 4가지 스킬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여러분 유학 가서 반드시 필요한 실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영역 시험을 잘 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점수가 나오게 되는데, 점수가 어떻게 채점이 되는지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리딩과 리스닝 같은 경우는 객관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컴퓨터 스코어링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이제 나오기 전에 여러분 끝에 점수를 보실 수 있죠. 리딩과 리스닝 같은 경우는 인스턴트 스코어를 바로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리딩과 리스닝은 그렇게 컴퓨터라이즈로 바로 점수가 평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피킹과 라이팅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휴먼 레이터와 AI 스코어링 시스템을 통합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휴먼 레이터들이 여러분의 점수를 채점을 하고 AI라고 하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왜 워드에서 에세이 쓸 때 내가 오탈자를 내거나 아니면 grammatical error를 냈을 때 이렇게 빨간 줄이 쳐지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시스템으로 이제 통합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객관적인 점수를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영역별 30점, 만점, 120점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휴먼 웨이터가 어떻게 채점을 하는지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ETS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제가 여기 링크도 넣어놨는데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리소스에 휴먼 웨이터가 어떤 채점 기준표를 들고 채점을 하는지 여러분에게도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휴먼 웨이터는 이렇게 요 루브릭이라고 하는 채점 기준표와 벤치마크라고 하는 샘플 리스폰스라고 할게요. 샘플 레스폰스를 참고해서 여러분에게 점수를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크라이테리어를 좀 자세히 보면요. 스피킹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ETS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루브릭에 다 내용이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중요한 내용만 뽑아왔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태스크에서 요구하는 대답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의 선호도를 밝히고 이유를 이야기하라라고 했으면 태스크에 성실하게 답을 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delivery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얼마나 명확하게 전달력 있게 영어를 하느냐, flow와 뭐 clarity, 그다음에 lapse는 많지 않았는지, pronunciation이나 intonation이 clear하고 알아듣기 쉬운지 같은 게 여러분의 평가 요소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grammar와 vocabulary 같은 경우도 이제 또 많이들 질문을 해주시는 게, 자, 그러면 주어진 이제 프롬프트 안에 있는 어휘를 그대로 사용하면 점수를 많이 깎게 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루브릭을 보게 되면은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내가 복잡한 스트럭처를 잘 사용하는 사람, 더 많은 vocabulary, 내 vocabulary 실력을 더 많이 보여주는 사람, 그다음에 grammar도 뭐 단문, 복문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점수를 받고요. 짧은 문장 구조 아니면 단순한 어휘를 반복적으로 쓰는 사람은 점수를 특정 점수 구간 이상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그냥 모르는 어휘를 막 쓰시려고 하는 것보다 잘 아는 어휘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 내가 알고 있는 어휘를 다양하게 표현을 해야지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그래머도 마찬가지로 뭐 문장 구성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단문으로 쓰기보다는 복문으로 훨씬 내가 이렇게 세련되게 길게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걸 어필을 하는 게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writing도 이제 grammar use, language use나 topic development는 똑같아요.
근데 writing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건 organization이에요. 자, 일단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 토플은 아카데믹 컨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의 아카데믹 잉글리시 스킬을 평가를 하는 걸 제1의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라이팅을 쓸 때도 EX는 아카데믹 라이팅을 쓸 거다라는 걸 베이스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보통 배우는 서론본론 결론을 쓰시면 좋아요. 당연히 쓰시면 좋은데 너무 이거를 내가 끝까지 완성하는데 목숨을 거실 필요는 없어요. 자, ATS에서는 여러분의 라이팅을 first draft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막 시간을 2시간, 3시간 주고 완벽한 글을 쓰세요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시간이 모자랐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organization은 어떤 힌트를 주면 되냐면 채점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논리적으로 글을 쓰고 있어. 내가 여러 가지 supporting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있어. 라는 이런 큐 사인을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to start with, firstly, secondly, in conclusion 이런 transition word를 씀으로써 내가 문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양한 샘플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양하게 explanation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정도로 쓰시면 되고요. 왜 ETS는 여러분이 초안인 걸 알고 있고 시간이 모자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organization을 구성을 하도록 노력하되 막 너무 이 형식적인 것보다는 내가 논리적인 글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큐 사인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integrity question에서 또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문에서 뽑아야 되는 내용, 그 다음에 listening prompt에서 놓치지 말고 노트 테이킹을 해야 되는 키포인트. 이 키포인트를 놓치게 되면 만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글에서 delivery languages를 완벽하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키포인트에 에러가 있거나 3개의 키포인트를 적어야 되는데 2개밖에 못 썼어요. 이런 경우에는 점수를 만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요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채점이 되는데 또 많이들 FAQ로 질문해 주시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지문 샘플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ETS에서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게 원론 수업에서 쓰는 텍스트북을 참고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전 지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 없습니다. 다양한 서브젝트나 토픽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사전 지식을 물어보진 않고 묻는 내용은 다 지문 안에, listening prompt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어휘 능력과 구문 이해 능력입니다. 이걸 늘리려면 좋은 좋은 리스닝 프롬프트에 스스로를 많이 노출시키는 게 가장 좋죠. 자, 스피킹의 발음과 억양은 점수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나요? 말씀드렸어요. 원어민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 에러를 줄이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얼마나 listener effort가 필요한가의 여부예요. 자, 스피킹과 라이팅의 제한 시간이랑 단어 수 때문에도 많이 고민을 하시죠. 저희가 이제 몇 단어 안에 쓰시오, 뭐 몇 초 안에 대답하시오 이렇게 가로 안에 넣어 있는 초수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요. 자, 저희가 가로 안에 넣어놓은 시간과 단어 수는 서제스천일 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루브릭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기에 몇 단어를 썼는지는 채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로로 이제 서제스천을 드리는 거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예전 학생들이 제출했던 좋은 샘플에 통계를 내보니까 이 정도의 단어를 쓰더라, 이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스피킹을 구성을 하더라의 서제스천이니까 그거에 비슷하게 쓰시면 되고요. 그거보다 단어 수가 많다든지 적다든지 해서 점수를 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는 건 키포인트를 놓치지 않는 거, 논리적으로 글을 구성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나의 어휘 능력과 구문 능력을 많이 어필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사하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단어 수, 시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스피킹과 라이팅 템플릿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템플릿을 쓴다고 감점이 되진 않지만 ETS에서는 통계적으로 자기의 글을 쓰는 사람에게 점수를 더 많이 준다라고 답변을 받았죠.
자, 글의 구조, 서론본론 결론은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자, 절대적으로 서론본론 결론을 써야 하는 건 아니지만 서론본론 결론을 써야지 내가 논리적으로 글을 쓰고 있다는 걸 어필하기 좋고요. 이거를 보여주려면 트랜지션 워드를 영리하게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태스크에서 요구하는 걸 제대로 대답을 하고 있나가 중요한 거니까 서론에 일단 묻는 말에 대답을 먼저 하고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결론은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ETS에서는 여러분의 리스폰스가 초고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한 얘기를 위에다가 빨리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이팅, 철자, 구두법, 문법 틀리면 얼마나 감점이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자, 철자, 구두법, 문법 같은 것도 ETS에서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초보이기 때문에 좀 쉽게 넘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도 이제 국어를 하고 있죠.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지만, 저도 문법을 지금 틀린 게 분명히 있겠죠. ETS에서도 그걸 감안을 해서 사람이 이제 빠르게 뭘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실수들의 점수를 막 깎지 않습니다. 자, 마이너한 에러는 여러분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 네. 자동 채점 시스템, 아까 제가 채점 순서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채점 과정을 거쳐가지고 점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점수는 이제 보통 6일 이후에 나옵니다. 지금 체리님이 시험 본 지 10일 지난지 왜 점수가 늦게 나오나요? 라고 하셨네요. 혹시 홈에디션으로 시험 보신 경우에는 6일에서 10일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이제 홈페이지 통해가지고 무료로 볼 수 있는 자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Preparation Material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되고, 저희 ETS에서도 여러분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활용을 해서 혹시 최신 정보가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